지금 이 5부위를 놓치면 올가을부터 피로와 염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위생과 감염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곳을 방치하면 일상 에너지가 먼저 무너져요. 많은 분들이 매일 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들은 놓치고 계십니다. 작은 습기와 청결 소홀함이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냄새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이 5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곳들을 계속 방치하셨던 분들은 원인 모를 피로와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셨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대충 씻어서는 안 돼요.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이 5곳 중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셨나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영호님이 계십니다. 김영호님은 평소 개인 위생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샤워하시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로와 악취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문제는 점점 심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피하기 시작했고 부인도 은근히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김영호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우셔서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평소 즐기시던 등산 모임도 그만두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꾸 미루셨어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인은 배꼽과 귀 뒤, 겨드랑이 같은 사소한 청결 사각지대였습니다. 김영호님처럼 성실하게 씻으시는 분도 이런 부위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호님의 변화 과정에서 여러분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거든요. 작은 습관 교정으로 김영호님은 몇 주 만에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 있게 외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지셨고 등산 모임도 재개하셨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되찾으셨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청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5부위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의 개념을 조금만 확장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5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청결 사각지대 5곳, 첫 번째는 바로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을 그냥 지나치시는데 이곳이야말로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배꼽은 어둡고 습하며 공기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국내외 위생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배꼽에서 평균 60여 종의 세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성 세균들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세균들이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정자님도 그랬어요. 원인 모를 피로와 아랫배 불편감, 그리고 은근한 냄새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여러 검사를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나왔죠. 그런데 배꼽 청결을 시작한 뒤 몇 주 만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꼽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면봉에 순한 비누 거품을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면봉이나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꼽 주변 피부는 얇고 민감하거든요.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상처가 나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배꼽을 따로 관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사각지대는 귀 뒤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위예요. 귀 뒤쪽에는 림프절과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어서 청결을 소홀히 하면 염증이 쉽게 번질 수 있거든요.
한국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 뒤 위생불량이 만성 두통과 피로, 심지어 어지럼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74세 이은주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은주님은 몇 달 동안 지속적인 두통과 균형 감각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시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 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귀 뒤 세정을 꾸준히 시작하면서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귀 뒤 청소는 샤워할 때 함께 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으로 귀 뒤쪽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비누 거품을 내고 깨끗이 헹군 다음 꼭 말려주세요. 특히 머리카락이 길거나 많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귀 뒤를 덮으면서 습기가 남기 쉽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귀 뒤를 씻은 기억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놓치기 쉬운 부위거든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는 냄새 때문에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조사에서 겨드랑이 관리 부족이 잦은 호흡기 감염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71세 최상규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상규님은 몇 달간 원인 모를 기침과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감기도 아니고 천식도 아닌데 계속 기침이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거든요. 그런데 겨드랑이 위생관리와 함께 가벼운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항균력이 있는 순한 비누로 씻되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살짝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한 화학성분이 들어간 탈취제는 피하시라는 거예요.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겨드랑이 관리가 단순히 냄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걸 아시겠죠? 네 번째 사각지대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말하기 조금 민감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사타구니에는 혈관과 신경, 림프가 모여 있어서 감염이 생기면 전신으로 번질 위험이 높거든요.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 사타구니 감염이 운동 능력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76세 장영수님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장영수님은 걷기가 점점 불편해지시고 사타구니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문제는 계속 악화됐거든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걷지 못하게 되셨죠. 그런데 사타구니 청결과 건조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몇 주 만에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산책을 즐기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사타구니 관리는 pH 균형이 맞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위는 특히 민감하거든요. 씻은 다음에는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절대 다른 부위와 같은 수건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나친 파우더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걸을 때 불편함이 있는데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 관리를 단순히 미용이나 냄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발은 우리의 독립성과 균형을 지탱하는 신체의 기초예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 부족이 낙상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해요. 발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낙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73세 김은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은호님은 발냄새와 굳은 살, 발가락 사이 짓무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신발을 벗는 상황이 생기면 극도로 민망해하셨고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발 관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냄새도 없어지고 굳은 살도 부드러워졌죠. 무엇보다 걸을 때의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셨어요. 자신감도 되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외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발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해요. 씻은 다음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고 보습은 발뒤꿈치 위주로 해주세요.
중요한 건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발 관리가 단순히 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보시니까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이 5부위가 바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각지대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모두 합쳐지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런 부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실천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청결 습관을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배꼽 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청소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배꼽은 다른 부위와 달리 각질이 쌓이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면봉을 사용할 때는 베이비 오일을 살짝 발라서 하시면 더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각질이 많이 쌓여 있다면 한 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은 배꼽을 일주일에 몇 번 관리하시나요?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귀 뒤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 샴푸나 린스가 귀 뒤에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오래 머물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 뒤는 머리 감을 때 자동으로 함께 씻기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데 사실 가장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부위예요. 샴푸 후에는 꼭 깨끗이 헹구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물이 고이면 곰팡이 감염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귀 뒤쪽에 습기가 계속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도 귀 뒤쪽까지 신경 써서 말려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샴푸 후 귀 뒤까지 꼼꼼히 헹구고 닦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챙겨보세요. 겨드랑이 관리에서 중요한 건 마사지예요. 단순히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겨드랑이를 씻을 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시면 림프 흐름이 좋아져요.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보다는 무향이나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있는 민감한 부위라서 강한 화학 성분에 노출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서 완전 건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때 헤어드라이어를 약한 바람으로 해서 말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습한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오늘 밤 샤워하실 때 겨드랑이 건조까지 꼼꼼히 챙기실 건가요? 작은 습관이지만 면역력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사타구니 관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속옷 선택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이 정말 중요합니다. 합성섬유나 꽉 끼는 속옷은 습기를 증가시켜서 염증 위험을 높이거든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게 기본이고 가능하면 하루에 2번 갈아입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운동을 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탁할 때도 표백제보다는 항균 효과가 있는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세탁하시면 도움이 돼요. 샤워 후에는 일반 수건이 아니라 사타구니 전용 수건을 따로 준비해서 사용하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말리시고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속옷 소재까지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중요해요. 발 관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발톱 관리예요. 발톱은 둥글게 깎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깎아야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를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 살짝만 다듬어 주세요. 족욕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미온수에 1015분 정도가 적당해요. 족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고 보습제로 마무리하세요. 발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발가락을 하나씩 돌려주고 발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향상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매일 발을 점검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 관리 한번 해보실래요? 미온수 족욕부터 시작해서 건조, 보습,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내일 아침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5부위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원인 모를 피로가 줄어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은 배꼽만, 그 다음 일주일은 귀 뒤까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매일의 피로가 줄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인생 꽃길 빨리빨리가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꽃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층의 90%가 놓치고 있는 5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작은 부위들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볼게요. 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관리예요. 올바른 관리는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헹구고 말리고 점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5부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원인 모를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각종 염증과 감염이 반복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발관리 소홀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 사타구니 염증으로 인한 보행 불편, 이런 것들이 모두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낙상은 시니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한 번의 낙상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가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활기차져요.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냄새나 불편함 때문에 피하던 모임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청결 관리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는 바로 배꼽 관리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면봉에 순한 비누 거품을 묻혀서 배꼽을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시면 나머지 4부위도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청결 습관과 직접 연결되는 낙상 예방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균형 운동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까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낙상 예방이야말로 독립적인 노년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배운 청결 관리와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5부위 중 어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배꼽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가장 신경 쓰이던 부위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요.